안녕하세요. 혹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나요? 이 질문 좀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는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건 뭐든지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사랑이나 가족 같은 건 돈으로 살 수 없죠. 근데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그런 무형의 가치, 사랑, 우정, 감동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마이클 샌델이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아니겠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샌델이 겨냥하는 건 이미 돈으로 사고 팔고 있는 것들, 혹은 장기처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데 아직 합법이 아닌 것들, 즉 너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이 매우 무섭고 통찰력 있으며 매우 재밌고 혹은 불편합니다. 오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4가지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장점. 돈은 매우 강력한 인센티브다. 두 번째, 가치의 병영. 가격표는 내재적 가치를 바꾼다. 세 번째, 현실 반론. 유료화는 더 많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 판단과 대안. 그래서 어디까지 시장에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오늘도 사인 포스팅과 함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사정없이 4가지 관점으로 부셔봅시다. 부셔. 첫 번째 관점, 돈은 적절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설득은 감동이 아니라 인센티브입니다. 먼저 돈은 생각보다 괜찮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는 이상 돈은 사회를 움직이는 연어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돈이 있다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돈이 인센티브로 좋은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은 희소자원의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좋은 집, 좋은 자리, 좋은 시간, 좋은 서비스. 하지만 자원은 유연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유한한 자원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면 그 자원을 그 사람에게 배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물론 이게 정의롭다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현실에서는 배분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은 필요한 자원의 공급을 확대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도 하기 싫죠. 누가 12시간씩 막노동하고 싶겠어요. 그럴 때 돈이 등장합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받는 이유요? 그 책임과 난이도, 그리고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14시간 수술 아무도 못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피부과, 성형외과가 돈을 싹 쓸어 가긴 하지만요. 부럽습니다. 어쨌든 논점은 이거예요. 돈은 부족한 공급을 늘리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돈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샌델이 드는 예시가 있죠. 책 읽으면 돈 주기, 점수 잘 받으면 돈 주기. 샌델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하려는 아이가 공부하게 됐는데 무조건 나쁠까? 살을 빼면 세금을 줄여준 혜택은 어떨까요? 돈은 분명 행동을 바꿉니다. 제대로만 쓰면 공급이 늘고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들어보면 너무 좋죠. 하지만 샌델은 대체 어디서 문제를 발견할까요? 두 번째 관점, 가격표는 내재적 가치를 바꾼다. 두 번째 관점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가격표는 가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변형한다. 첫 번째 관점의 장점은 대부분 효율성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모든 걸 효율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효율이란 결국 그 자체의 좋음이 아니라 비교 우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더 빠르다, 더 싸다, 더 편하다. 문제는 그 비교의 언어가 들어오는 순간 원래 그 행위가 갖고 있던 의미, 내재적 가치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샌델은 이런 예시로 우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공공서비스 오페라 줄 서주기. 국가가 시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오페라 공연을 기획했다고 해봅시다. 물론 엄청 유명한 오페라 가수를 공연자로 초대했겠죠. 이 정책은 공공성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돈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줄을 서게 하고 자기는 편하게 공연을 본다면
그 순간 오페라는 공공재가 아니라 돈으로 거래되는 자리로 바뀌고 맙니다. 공공성의 의미는 얕아지고 구매력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 국방. 공동의 의무가 고용 서비스가 되는 순간 나라를 지키는 건 원래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자체로 시민성의 영역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두말 나라를 지키게 한다면 국방은 의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생계를 위해 수행하는 노동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이 거래 가능한 서비스로 변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국방을 하고 있는 군인들의 삶을 더 높이고 전쟁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겠죠. 세 번째, 장기 매매. 희생의 윤리가 거래로 바뀔 때 장기 기증은 원래 타인을 위해 내가 감당하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고 장기를 받는 구조가 되면 그 관계는 감사나 연대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가 남기는 감정의 질을 바꿉니다. 이런 거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조금씩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타자의 희생으로 인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러한 나의 행동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 혹은 노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가격표는 내재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에 장기적 손상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관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샌델이 그냥 도덕 선생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내재적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매우 커집니다. 소수만 누리면 그건 또 다른 불평등이 됩니다. 그래서 반론이 나옵니다. 가격표를 붙이면 재원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공주택. 도시 중심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평등과 기회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적으면 로또가 됩니다. 당첨된 소수에게만 유의미해지죠. 반대로 그 땅에 가격표를 붙이고 시행사나 수요자에게서 재원을 확보하면 더 많은 공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된다면 그게 더 큰 공익일 수도 있다는 주장, 물론 성립합니다. 두 번째, 공항 패스트 트랙. 공항 패스트 트랙도 똑같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돈 내면 줄을 안 선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책임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공항에서 긴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건 공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 고통을 모든 사람이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서 전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료화는 무조건 악이 아니라 유료화로 생긴 재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배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점, 그래서 뭐가 더 나은 거야? 여기서 남는 질문은 이거죠. 효율을 추구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우리는 어딘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게 그렇거든요.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좋음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샌델은 말합니다. 시장에 맡길 것과 맡기지 않을 것을 구분해야 한다. 샌델의 제안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효율이 있어도 존엄과 시민성을 훼손하면 금지해야 한다. 2번, 거래를 허용한다면 교차 보조, 접근성 보장 같은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 이 결정은 경제학자나 시장이 아니라 시민적 토론과 정치적 절차로 정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가격은 선호와 지불 능력 그리고 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가격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구매력을 보여줄 뿐입니다. 가격은 가치의 진실이 아니다. 지불 능력과 제도가 만든 숫자다.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단지 시장이라는 특정한 제도 안에서 시장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강뷰 아파트, 페라리 같은 상징이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돈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을
토론과 규범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샌델은 반시장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너무 많은 것을 잠식해서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걸 막기 위해 바깥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흡사 우리의 경제 위기를 구해냈던 케인주와 같이 말이죠. 필요한 건 반시장이 아니라 돈이 번역하면 안 되는 가치의 경계선을 그리는 일이다. 돈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토론과 규범으로 말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문 3개만 던지고 끝낼게요. 댓글로 주세요. 1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이 들어오면 망가지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2번 공항 패스트트랙 정당하다고 보나요? 부당하다고 보나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장기 매매는 효율적인 해법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상품화인가요? 다음 편은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인 포스팅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